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댓글 소개하고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YG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감기 걸렸습니까? 감기 기운도 좀 있고 어제 과음을 해가지고 난 또 죄송합니다. 네, 네이버의 마라땡땡땡땡님, 책걸상 식구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는 싱가포르입니다. 이곳으로 새로 이사온 지인분이 계셔서 이삿짐에다 제 책도 함께 옮겨달라 부탁했었습니다. 한 달 넘게 기다려 드디어 오늘 받았네요. 빨리 읽고 싶은 들뜬 마음이 큰데 어떤 책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늘 감사하며 잘 듣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도 잘 부탁드려요. 이 마라땡땡땡땡님은 그래서 이 책 사인 사진이랑 같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아마 책걸상에서 추천한 책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어로 된 책들도 몇 개 있는데 네네. 이거는 싱가포르에서 팔지 않나요? 왜 굳이 지인한테 가져오라고 시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왜 디스를 하느냐 합니까? 아니 그냥 궁금해서. 네. 싱가포르에도 팔 텐데 요거. 네. 네이버에서 무정님, 저는 올해 40 휴직 중입니다. 우연히 책걸상을 들은 후 점점 두 분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네요. 휴직하고 집에 있어 보니 집안 상태를 매일매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유지해야 하는 가사 일이 반복이 되는데 책걸상을 노동요처럼 듣고 있으면 뭔가 즐겁고 설레더라고요. 책에 대한 기대감과 두 분의 웃음소리가 좋아서인가 봐요. 상속년은커녕 휴직 중이라 돈도 못 벌지만 돈 버느라 직장에 있을 때는 몰랐던 행복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즐겁게 듣고 소개해 주시는 책들 읽으며 더 행복하렵니다. 참 좋아하고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행복해지네요. 책걸상이 노동요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다는 거. 네. 좋네요. 네. 네, 팟빵의 제키신님께서도 나이사에서 듣고 책걸상 정주행 중입니다. 책장에 꽂아뒀던 책을 다시 봐도 작가 목소리로 듣는 방송은 와닿는 리얼함이 다르네요. 남겨주셨습니다. 네, 팟빵에서 그래그래요님, 은근 세 분 재미나요. 크크. 까인 뒤끝 방송이라니 크크. 여기서 세 분은 JYP, YG 그리고 박평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연말 특집 할 때 네. 까인 책 특집 얘기를 좀 했더니 그거에 관한 반응을 보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게스트 아주 좋은 분 모셨습니다. 덜랩 H의 김호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호입니다. 네. 김호 대표님 거의 2년 만에 저희가 모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오래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2년쯤 전에 그러니까 책걸상 초창기에 나는 왜 싫다는 말을 못할까 그 책으로 저희가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었었죠. 그 거절에 관한 네. 좋은 책이었는데 제가 그 책을 보고 있으니까 저희 집에 계신 높으신 분이 당신은 그 책을 안 봐도 되지 않냐. 맞아요. 너무 잘해서. 네, 그런 얘기 했었던 기억이 새삼 나네요. 그 책이 제목이 바뀌어서 재출간됐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뭐 작년에 이제 뭐 미투 이게 워낙 큰 사회적 현상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출판사에서 바꿔보자고 해서 나는 이제 싫다고 말하기로 했다라고 바꿨는데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많이 팔렸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니, 왠지 애잔한데 약간. 자, 오늘 책걸상 지금 2년여 만에 최초 네. 아주 특별한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특별하냐? 2년여 만에 처음으로 YG와 JYP가 다 읽지 않고 방송을 합니다. 네. 다 읽을 필요가 없는 책이죠 또. 그리고 막 조금 뒤적뒤적 해봤는데 저는 읽을 수 없더라고요. 지금 다 읽기도 어렵고 네. 다 읽을 필요도 없는 그런 책인데 그럼 우리가 출판사에서 뭘 하고 그러겠어요? 아니 YG나 JYP가 끝까지 읽을 필요는 없는 책이었다는 네. 거죠.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책입니다. 그럼요. 네. 아니 그리고 뭐 저는 좀 색다르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절대로 서점에서 사서 읽을 책은 아니었는데 김호 선생님이 번역을 했고 또 JYP가 또 뜬금없이 읽어보라고 저한테 보내서 막 어쨌든 간에 이제 들춰보기는 했죠. 네. 자, 지금 이제 번역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접 쓴 책이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아쉽지만 번역서입니다. 책 제목이 메이커의 뚝딱뚝딱 목공 도구. 네. 네. 부제가 있어요. 상자에서 장난감까지 못질부터 시작하는 DIY 공구 사용법.
네. 와. 책걸상이 외연이 이렇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책도 다룹니다. 네. 상자에서 장난감까지 못질부터 시작하는 DIY 공구 사용법. 이 찰스 플랫이라고 하는 저자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아, 원래 알던 네, 사람입니까? 네, 저는 네. 알던 오.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찰스 플랫이란 분이 제가 알기로는 와이어드, 네, 맞습니다. 네, 와이어드라고 하는 이제 디지털 그 최신 동향을 정확하게 전하고 또 논평하는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그 와이어드에서 기자로도 일했었고요. 본인이 SF 소설도 몇 편 썼었고 맞습니다. 또 제가 이분 이름을 아는 건 SF 작가들을 인터뷰해가지고 인터뷰집을 맞아요. 냈었던 맞아요.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방면의 재주가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저는 뭐 이런 공구 이런 거에도 전문가인지는 몰랐어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그 어떤 기술이 뛰어난 것과 그거를 잘 풀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는 저는 조금 다른 기술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목수가 가장 뛰어난 목공 선생이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찰스 플랫 같은 경우에 물론 이 사람이 목공 학교를 굉장히 최우수성적으로 뭐 졸업도 했다고 하고 그 기술을 갖고 있지만 이 사람이 목공 이쪽 업계에서 뭐 유명한 뭐 가구 제작자라거나 그렇진 않은데 그러니까 원래 오히려 저널리스트나 그렇죠. 작가로 그렇죠. 더 유명한 사람이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쓰고 또 이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풀어서 써줬던 경력이 있던 사람이어서 이 책도 보면 굉장히 목공을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정말 디테일하게 그러면서 알기 쉽게 알려준 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로 그 점이 그 좀 전에 말씀하신 이 사람의 그런 스토리텔러로서의 경력 이런 것이 많이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자, 들어요. 그러면 이 책을 왜 김호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느냐 도대체. 네. 김호는 도대체 누구이냐. 저분은 뭐 그때 2년 전에 방송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원래 이제 PR 전문가이시고 네. 위기관리 컨설턴트이고 책도 많이 쓰시고 강연도 많이 하시고 그 카이스트에서 박사는 뭐였죠? 그게 제목이 뭐 이렇게 저 사과 공개 사과. 사과하는 거. 공개 사과 네. 사과 관련한 네, 걸로. 그래서 그 지금은 이제 알쓸신잡으로 더 유명해진 정재승 교수랑 같이 쿨하게 사과라라고 하는 책도 같이 네, 내셨잖아요. 2011년에 나왔죠. 네네. 그런 사람이지 이렇게 전문 번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왜 이 책을 번역했느냐? 네. 김호가 한국의 찰스 플랫인 거지 말하자면. 원래 다른 직업이 있는데 본인이 일단 목공 일을 하는 사람인 거지.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게 세 번째 번역서인데요. 첫 번째 번역서는 사실 박주관님하고 같이 냈었었고 소리웍스를 아 JYP하고 같이. 그렇군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설득의 심리학. 그렇죠. 완결편. 네, 근데 네. 이제 첫 두 권은 다 공역이었었고 네. 단독 번역으로는 작년에 사실 또 하나 번역을 했는데 아직 책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사회심리학 책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두 권이 저한테는 첫 번째, 두 번째 단독 번역서가 된 거죠. 네. 사실 그 우리 김호 대표를 모신 이유는 또 딸 하나 더 있습니다. JYP가 우리 오래된 사이인데 가끔 만나서 이렇게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김호 대표하고 한 2시간 수다를 떨면 뭔가 이렇게 얻어가는 게 많아요. 생기는 게 많아. 뭐 좋은 얘기 많이 해주거든. 그래서 한번 만나자고 한 2달 전부터 연락을 하는데 계속 그러자고 말만 하고 시간 약속을 안 해주네. 치사하게. 최근에 많은데 환자 경영 컨퍼런스 때문에 이게 무슨 최근이에요? 작년 6월이야 이 양반아 지금. 설마 이런 거예요? 만나요 그러면은 네 보죠 당연히. 언제 밥 그다음에 한번 먹어요? 그러고 밥 한번 먹어요. 그러면 그럼 날짜 주세요. 그러면 익십. 이그젝틀리 그거. 그래서 그건 시사에서 사실 만나기 싫다는 건데.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호 대표하고 나하고는 사는 집이 걸어서 2분 거리에 맞아, 같은 동네 있습니다. 사시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한번 보자는데 안 보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면 최근에 본인이 번역한 새 책이 나왔으니까 이걸로 방송을 하자라고 꼬시면은 올까 해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또 온대. 너랑 만나기 싫지만 그래 내 책 홍보를 위해서 그렇죠. 그렇지. 한번 나가준다. 그런 거더라고. 게다가 우리 저 김호 대표는 사실 책걸상보다 더 유명한 책 리뷰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SBS 라디오에서 리뷰하시나요? 네 SBS의 지금 그 책하고 놀자 네. 네, 거기 최영아의 책하고 놀자에서
지금 벌써 거의 5년 됐죠. 예, 5년간. 네, 격주로. 한 달에 2번. 네. 네네네. 격주로. 네네. 그러면은 1년에 한 26건은 필수로 다 기본으로 읽으시겠네요. 그렇죠. 기본으로 읽고 또 다 읽고 리뷰합니까 그렇죠. 정말? 그럼요. 아 제가 아는 네. 유명한 그 북 리뷰어들 중에 네. 일부는 네. 다 안 읽고 방송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다 읽는다. 그럼요. 아. 읽고서 또 그거를 이렇게 다 정리해놨는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보물이에요. 아, 그렇죠. 그거 책- 모아서 책 한 권 내지 그래요. 그럴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국내에서 리뷰를 하세요? 아니면 외서 국내에서 가리지 않고 리뷰를 하세요? 가리지 않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모자라다 보니까 외서는 어쩌다 한 번씩 번역이 안 된 책들도 하고요. 아 번역이 안 된 책들. 네네네. 그렇죠. 아 어, 영어가 되시는군요. 약간 당혹스러워하지 않아요? 보통 그 라디오에서 근데 첫 시작할 때부터 그쪽에서 그런 것도 괜찮다. 해달라고 했고 저는 또 신간보다는 또 구간을 주로 야, 그 많이 하거든요. 책하고 놀자의 품격을 높여주는 게스트군요.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러면 감사한데. 그 26권을 방송 때문에 할 수 없이 읽고 네. 그거 말고도 또 더 읽을 거 아니에요. 1년에 책 몇 권이나 보십니까? 뭐 대략 한 40권은 읽지 않을까요? 이야, 끝까지 읽는 40권. 책들은. 그 최근에 읽고 소개한 책 중에서 되게 재밌었던 책은 뭐가 있으세요? 저는 그 최근에 이제 20대를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하게 됐다.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었는데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네. 하완이라는 그 일러스트레이터 분이 쓰신 책인데 뭐 책 제목이 정말 뭐 그대로 이 책 내용인데 그동안 너무 이렇게 특히 우리가 잘할 때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뭐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세상이나 삶의 가치가 이제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좀 젊은 세대를 이해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은.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었죠. 여기 나왔네요, 그렇죠? 네. 제목은 약간 비슷하지만 사실 분위기는 굉장히 다르고. 맞아요. 그 하마터면 저 책도 사실 궁금하긴 해요. 보고 싶어요. 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를 쓰신 분은 JYP 또래. 그 굉장히 노년층. 왜 그러세요? 그 목공일은 이제 얼마나 어느 수준으로 하시는지 궁금한데 일단 지금 옴기니 소개해 보면 네. 이 원래 하고 있는 더 랩 H라는 오래된 네. 회사 말고 하나 네. 더 있어요. 네. 목공소 우드크래프트 H. H를 운영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김호 선생님은 네. 뭐 제2 혹은 제3의 직업으로 지금 그렇죠. 목공 그렇죠. 목수를 좀 생각하고 맞습니다.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것도 사업자 등록을 하나 내서 이걸 하고는 있는데요. 사실 제 목공 기술은 아직은 초보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업자 등록은 왜 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제 지금 목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올해가 51인데 이게 한 50대 중반이나 60대까지는 이게 프로 목수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좀 약간 좀 의무감을 주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도 냈고 재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한 10개 정도 도마를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서 팔아봤는데 네, 이제 뭐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약간 팔기도 하니까 네, 필요하고. 네. 그렇죠. 합성도 필요하고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단기 과정을 작년에는 이제 메인주에 가서 한 달 정도 목공학교에서 머물렀거든요. 네. 그러면서 한 4주 정도 수업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더 좋은 목수가 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원래는 이제 PR 전공으로 그 유명한 그 외국계 PR 회사 에델만 코리아의 사장도 하셨단 네네, 말이에요. 네. 30대에.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만두고 스스로 뛰쳐나가서 제2의 직업 네. 그걸 찾은 게 이제 컨설턴트 코치, 코치. 네, 리더십 코치 네, 네, 이런 거를 그렇죠. 하셨는데 네. 지금 제3의 직업까지 준비를 하시는데 그 목공일은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게 처음 시작한 건 사실은 2006년입니다. 오래됐네. 근데 그게 그냥 뭐 이렇게 책 보고 그냥 취미로 하는 수준이 그래서- 아니라요. 네, 이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옴기니 소개를 보고 2006년에 헤펠레 목공소에서 처음 목공을 배웠고 네. 외국에 있는 목공 아닙니다.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한국에 있는 들어와 목공소예요? 있습니다. 독일인데 네, 독일 브랜드인데 하드웨어 회사입니다. 헤펠레가. 네. 근데 그 회사가 이제 목공 학교를 한국에서 여러 곳에서 운영합니다. 아 정말요? 네. 왠지 그 브랜드 상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네네, 굉장히 네. 많습니다 여기저기. 어,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헤펠레 목공소예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옹긴이 쓸 때 말이죠. 이거 헤펠레 목공소 괄호해가지고 뭐 물레동 소재라. YG
자기는 외국인 줄 알잖아요. 아니 저는 외국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 다음 거는 아니 외국이죠. 그리고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영국 대번에 위치한 로덴팜. 네, 로덴팜 워크샵이라는 네. 곳이랑 그리고 영국 아니스트 닉 앱의 작업실. 아티스트. 네, 네, 그리고 닉 웹. 최근에는 이제 미국 메인주에 방금 말씀하셨던 곳에서 단기 과정을 네. 이수하면서 그 굉장히 약간 프로페셔널하게 네.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계시는 그렇죠. 것 같아서 이게 무슨 도제식으로 네. 그러니까 목수 따라다니면서 막 배우는 그런 건 아니신 거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조금 독립적인 목수가 되기 위해서 처음에 왜 그죠. 목공에 관심을 가졌어요? 언제부터? 그게 사실은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꿈이 뭐였었냐면은 건축가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정말 완전한 문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수학 같은 것도 잘 못했고 뭐 그래서 사실은 가지를 못했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도 그 건축 유학을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은 뭐 못했죠. 어렸을 때부터 막 뚝딱뚝딱 만드는 거 좋아하셨어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뭘 이렇게 그 집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 아, 구조도 뭐 이런 거를. 그게 이제 항상 마음속 어딘가에 이렇게 숨어 있었었는데 2006년에 그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아내가 그 저 디자인 무슨 쇼 뭐 이런 데를 저를 데려가서 하다가 미국에 살던 아주 유명한 일본 목수인데 그 목수는 이제 죽었고 그 목수의 딸이 와서 세미나를 하는 거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 작품을 봤는데 그게 막 너무 저한테는 이렇게 전율이랄까요? 그게 와서 바로 이제 서치를 하다가 해펠렘 목공소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수업을 들었죠. 토요일마다. 당시에는 이제 전직 직장 다니고 있었을 때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토요일마다 좋아. 몇 시간씩 투자를 하신 거예요? 토요일마다 거의 하루 종일 했죠. 네, 9시에 가서 한 5시까지. 예. 그걸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이요? 그거를 한 6개월 거의 했고요. 예. 와. 예. 근데 그래봐야 사실은 일주일 하루기 때문에 네. 평일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목공소 나가지 그래도 않으면. 예. 반년 내내 하면은 한 25번 가서 8시간씩 하면은 꽤 많은 그렇죠. 시간으로서는 그 많죠. 근데 이제 목공이라는 게 사실 200시간이잖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책상도 만들고 뭐 서랍장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냥 취미 생활이잖아요. 그거. 음. 그 당시에 이제 취미 생활을 시작했죠. 그리고 그런 정도의 과정을 이수하려면 뭐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어요? 비용은 사실 생각만큼 그렇게 들진 않습니다. 당시에는 30만 원이었고요. 한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예, 한 달에. 그러니까 4번 거기 그렇죠. 방문해가지고 그렇죠. 요즘 뭐 올랐다고 치더라도 한 번 가면 한 요즘 10만 한 원이면 50만 원 정도 할 50만 원 겁니다. 정도? 예, 그렇죠. 그게 10년 전이니까. 음흠. 근데 이제 제가 2008년부터 대전에 가서 이제 카이스트를 다니게 되는 바람에 네. 박사 논문 쓰느라고. 막상 너무 쓰라고 그 또 8년이나 걸렸잖아요. 8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정말 공구 썩히고 못했죠. 예. 가끔씩 뭐 가보기도 하고 베란다에다 작업대를 놓긴 했지만 이게 아파트에서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소리를 안 내야 되니까. 네. 그러다가 결국 2015년에 제가 그 작업실을 그 해펠렘 목공소 3층에다가 그거를 빌려서 반은 이제 글 쓰는 서재로 하고 반은 목공소로 해서 이제 기계를 들여놓기 시작했죠. 아. 그래서 이제 뭐 그 톱이라든지 뭐 이런 뭐 수평 잡는 거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조금 심각하게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아무래도 주 수입원은 이 코칭과 컨설팅이다 보니까 목공이 아무래도 우선순위에 좀 밀릴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 이걸 조금씩 더 늘리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인이 스스로 평가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아직도 저는 사실은 물론 완전 생초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초중 정도이고요. 네. 초중 정도면 뭐 어떤 정도로 만들 수가 있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만든다고 이제 봐야 되는데 우선은 제가 사실은 그 관심 있는 게 이 책과 관련된 가구, 그러니까 책상, 의자, 책장 이런 걸 좀 만들고 싶고 제가 이제 프로가 되려면 제가 많은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향후 10년 동안 좀 이렇게 좀 포커스를 해야 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에리어가 뭐냐 하면은 저 주방 용구입니다. 그래서 수저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영국과 미국에서 이제 그 소위 수저를 잘 만든다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배우고 이제 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수저를 그래도 한 500개는 만들어야 제 스타일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뭐 한 10여 개 정도 만들었나요? 예. 그게 생각보다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야, 그다음에 진짜. 아니 근데 책꽂이
의자 이거는 우리가 대충 이게 느낌이 있잖아요. 네. 나무로 만들 네. 수 있는 네. 흔한 물건이니까. 네. 근데 수저는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휘어지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이어서 붙일 수도 없고. 붙진 않죠. 예. 수저는 깎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깎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또뭐 위생 문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나무를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그 사후 공정까지 굉장히 많은 절차 같은 게 필요할 것 그렇죠.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무도 나무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뭘 이제 입히느냐. 네, 예. 예. 그래서 주로 콩기름을 아, 많이 씁니다. 예. 콩기름. 자 오늘 목수 김호님 모시고 지금 숟가락 만드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면 진짜 열심히 한 건 한 3년 정도 한 거군요. 최근. 네, 근데 진짜 열심히 했다라는 게 주로 기계 사는데 많이 열심히 했고 실제 작업을 이걸 해보니까요. 작년 그 여름에 메인주에 가서 정말 미국의 가장 북쪽에 있는 거죠, 동북부에 거기가 이제 전화가 안 돼요. 그렇지. 스티븐 킹 소설의 맞습니다. 주로 스티븐 무대가 킹이 바로 거기죠. 네, 네, 예. 네, 네. 시체 묻어다도 발견 안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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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전화가 안 된다는 건 휴대폰이 안 터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휴대폰이 안 되고 유선 전화는 있고 있을 테고. 로밍이 안 되고 문자도 안 되고요. 처음엔 당황했는데 나중에 그게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학교하고 에어비앤비 숙소에서만 인터넷이 돼서 이메일로만 주로 했는데 그렇게 통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뭘 사주? 작업을 하려면 뭘 작업을 하려면. 며칠 네. 동안? 4주. 4주. 아주 딱 제가 30일 있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또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주 금요일을 조금 그 목공의 날로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한두 시간 있어도 바로 옆에 서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 말처럼 그렇게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적어도 4시간에서 8시간은 이렇게 좀 확보가 돼야 그 본인 그 목수라고 불러도 됩니까?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제가 희망하는 호칭이죠. 예, 예. 뭐 그렇게 부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목수는 자격증 같은 게 있거나 그런 그러진 거는 않죠. 없죠. 물론 이제 국가고시는 있습니다. 아 국가고시. 예, 국가고시는 있는데 뭐 저는 그런 거를 한 건 아니고 뭘 봐요? 그 그게- 필기 시험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거기에서 갑자기 도면을 나눠주면 그걸 그 자리에서 잘라서 그걸 다 만들어서 하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아, 근데 그런 시험은 당연히 지금 수준으로 통과하시겠죠. 아니요, 제가 그 시험 문제 봤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예, 아직 예, 어려워요. 예, 그 그런데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까 그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한 10년 정도 후에는 프로페셔널한 네. 목수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프로페셔널에 대한 인증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작품인 건데 이게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는 프로라는 게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살만하냐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목수도 여러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대목장 이런 얘기 하듯이 네네. 남대문 같은 거 막 네. 이런 거 만지는 분도 있을 네. 테고. 뭐 인테리어라던가 아니면 이제 나무로 된 집 같은 거. 왜 저는 좀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네. 디자이너스러운 목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저 직원들 시켜가지고 야 이거 100개 만들어라 이러면 되는. 근데 현재로서 제 컨셉은 제가 이제 그 뭐 도마나 이제 수저를 만들 때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내가 다 한 이게 저한테는 되게 저렇게 비싸다 또. 그러니까 이제 비싸게 팔려고 지금. 맞아요. 비싸게 팔려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 맞습니다. 작년에 만든 도마는 한 개 얼마씩 파셨어요? 그게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아, 네. 네. 물론 아주 싼 거는 한 5만 원짜리도 있었지만 그게 그래서 나한테 연락 안 했구나. 아니 그 예능 프로그램 보면은 네. 막 저기 누구야 갑자기 이상민 씨가 막 진짜 맞아요. 신주단지 모시듯이 도마 이렇게 네, 꺼내놓고 맞아요. 거기서 막 이렇게 플레이팅 해가지고 먹는 장면 같은 거 보신 애청자분들 있으실 텐데 네. 이제 그런데 쓰이는 그렇죠. 도마를 만드시는 그렇죠. 거죠. 그 네. 도마에다가 이렇게 H 써가지고 팔았습니까? 아주 안 보이게 안 보이게. 안 보이게 이렇게 조각도로 파서 네. 하기는 하고요. 네. 근데 이제 거의 제 키보다 큰 나무 이렇게 한 판을 하면 그게 또 그 부위가 예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 사실은 한 2개 정도 나오거든요. 네. 어쨌든 뭐 본인이 시험 국가고시는 아직 안 봤지만 네. 본인이 이제 목수라고 볼 생각도 없고요. 목수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국에 저기 박사 학위를 소지한 목수는 굉장히 적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의외로 보면 많아요? 목공 하시는 분 중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많고. 네. 그리고 작년에 메인 본인의 정신을 다스리셔야 되는 거야. 맞아요. 가보면 뭐 컨설팅사 사장, 음. 또 에모리 대학 병원의 의사, 어. 소아과 의사, 또 뭐 그런 사람들 꽤 그분들은 그래도 취미로 하는 거잖아요.
취미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제가 작년에 갔던 그 학교의 교장이 이제 피터 콘이라는 유명한 목수인데 그 사람이 최근에 이제 장인의 공부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 왜 이렇게 인생에서 나름대로 성취한 사람들이 이 메인이라는 깡시골에 와서 목공을 배울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약간 자기를 돌아보고 싶은 그게 굉장히 고독한 시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자기 혼자서 네. 이렇게 작업을 하고 하는 건데 무엇인가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재발견하는 네, 그게 정말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이거든요.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하지만 헛생각하다가 손가락 나가잖아요. 물론 그런 건 좀 주의해야 되죠. 네. 네. 집중한다는 건 그 일에 그 집중하는 일에 거지. 집중을 네. 하지만은 그 네. 과정에서 뭐 이렇게 과거를 돌이켜 본다거나 에이, 그럴 네. 수는 없지. 자신의 일상과 거리를 둔다거나 물론 그 중간 중간에 뭐 쉴 시간도 있고. 네.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어떻게 반복적인 과정이거든요. 예를 들어 네. 끌질을 한다.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사실은 뭐 좀 다른 생각할 수도 있죠. 예, 예. 그럼 목공의 매력은 뭐예요? 그러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다? 그것도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시대에는 계속 핸드폰 뭐 문자 올리고 카톡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목공하면 정말로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단절이 되어야 되는 거. 단절이 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큰.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을 확보하는 네. 심리적으로. 네, 그렇죠. 심리적으로. 근데 뭐 집중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되게 근사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뭐 덕질하는 사람들은 다 그럴 수 자기가 있죠. 좋아하는 분야에 맞습니다. 집중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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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G도 책에 집중하고 네, 네. 뭐 어떤 사람은 축구에 집중하고 그럼요. 하는데 그럼요. 그 중에 목- 하나인 거죠. 목공만의 특별한 뭐 장점 그거는 이런 이제 건 없어요? 또 자연인 거죠. 그 나무를 이제 손으로 만지고, 음. 그다음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은 다 이 A4 종이랑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뭔가 자기가 판이랑도 많이 의도한 바를 이렇게 3차원으로 만들어낸다는 거. 다른 네. 취미나 덕질하고 구별되는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뭔가 물건이 남는군요. 네. 물건 남죠. 그러니까 이 찰스 플랫은 이제 메이커의 뚝딱뚝딱 목공 도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손을 사용한다라는 맞아요. 것에 좀 의미 부여를 맞아요. 하신 것 네,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손을 사용할 일이 사실 거의 그렇죠. 없잖아요. 네, 네. 그 저만 해도 진짜 저는 손으로 하는 걸 진짜 어렸을 때부터 네. 못했거든요. 잘하실 것 같은데. 진짜 못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잘 못하는데 네. 제가 처음으로 뭘 만들어 본 게 글은 뭘로 쓰는 거예요? 발로 쓰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진짜 그 저희 집에 계신 높으신 분이 저를 어떻게 평하냐면 너는 어떻게 된 게 키보드 두드리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냐 손으로 라고 이제 저를 평할 정도였는데 그런데 그나마 이제 제가 최근에 그래도 남자라고라는 표현을 딱 들었던 게 뭐였냐면 뭘 했어? 제가 그걸 했어요. 이케아에서 나온 조립 가구? 2층 침대. 오. 2층 침대. 그게 이케아에서 나온 가구 중에서 제일 그래도 난이도가 높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2층이니까. 네, 2층 침대. 그 아이 2층 침대를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거든요. 그 상당히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이제 무슨 한샘 이런 데서 그 배달 제품을 살지 아니면 이케아에서 20만 원을 주고 오. 부품을 사서 만들지 선택의 기로에 서야 되는데 두 개 다 이제 가 보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도전해 보자. 그래서 한 2시간 반 걸렸나? 되게 짧게 하셨네요. 네, 2시간 반 정도 걸려가지고 만들었어요. 우리 YG 둘째 계획이 있구나. 아니요 전혀 없어요. 2층 침대를 사는 걸 애가 하나인데 왜 왜냐하면 2층 침대를? 그 1층은 아. 1층은 저기 놀이 공간. 네. 예. 지금 아이가 없으니까 감이 전혀 없는 거죠. 지금 JYP는. 난 또 이제 하나 더 낳으려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게 이렇게. 그 안에 이제 네. 공간처럼 되어 있는. 그래서 그걸 만든 걸 보고서 약간 그래도 스스로 약간 좀 자긍심.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건. 그런 건 목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유 그래도 어쨌든 도구를 다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네. 지금 JYP도 그렇고 YG도 그렇고 사실 이 책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라고 모두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 프로모션 하러 나왔는데. 우리 같은 이런 그 손 쓰는 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네. 뭔가 목공 이런 거 좀 해보면 재밌어요? 해도 돼요? 그리고 이 책을 따라하면은 충분히 사실은 그렇죠. 약간 네. 몇 번 흔들렸거든. 네. 해볼까 나도 네. 재밌어 보이는데 네. 이러면서 설마
진짜? JYP 내 거 아니에요? 아니야, 손으로 아니야. 하는 거 진짜 못하는 사람 아니야? YG보단 내가 훨씬 더 잘해요. 아니 뭘 보고? 두 분 다 이과니까. 나는 왠지 이케아에서 한 6층 침대까지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케아 6층 침대 없어요. 이 책은 기본적으로 저는 한마디로 규정하면 제가 서문에 썼지만 손을 잘 쓰기 위한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그 영국에 그 목공학교 갔었을 때 그 교장선생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현대인들이 점차 손 쓰는 방법을 잃어가고 있다. 이제 손 쓰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요리를 한다든지 목공을 한다든지 뜨개질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 책을 번역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그 기본 도구를 다룰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 아무리 기계를 쓴다 하더라도 망치질은 어떻게 하는지, 톱질은 어떻게 하는지, 또 이 접합은 어떻게 하는지. 근데 그런 거를 이 책은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책에는 그림이 많다라는 게 아하. 그러니까 정말 야 어떻게 이거를 다 계속 사진을 찍어가면서 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YG보다 JYP가 훨씬 손을 잘 쓴다는 증거가 또 생각이 났어요. 요리를 지금 하잖아. 그 생각한 거 하고 한 거예요. 지금? 요리를 하잖아요. 요리라도. 아 네. YG는 네. 요리도 안 하잖아요. 네, 네. 그 저기 셰프의 뚝딱뚝딱 주방 도구 이런 책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도구에 관심이 있는 분, 그다음에 꼭 목공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도구들을 쓰는 방법 이런 거를 한번 알고 싶은 분, 그다음에 아이를 위해서 뭐 액자를 한번 난 만들어 보고 싶다. 혹은 주사위를 만들어 보고 싶다. 주사위. 주사위. 그다음에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거 하면 뭐 트럭을 만들어 보고 싶다. 트럭이요? 예. 장난감. 장난감 아니야, 트럭. 장난감 예, 예. 트럭. 이런 거 해보신 싶으신 분들은 사실은 집에서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그 메이커들 하는 공간 같은 걸 공간이 만들었잖아요. 있죠. 예, 네. 목공 도구 할 수 있는 네. 그런 데 가셔서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아주 높은 수준이 아니더라도 네, 그럼요. 그냥 손 쓰는 연습을 하고 뭐 작은 물건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가족들끼리 네. 추억을 공유하고 뭐 이런 차원으로 아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취미다. 맞습니다. 목공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할 때는 따로 어디 가서 배울 필요 없이 이 책 한 권만 가지고 기본은 할 수 있죠. 기본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주변에 이제 목공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이걸 보여드렸더니 이게 정말 우리가 뭐 이 목공을 배우면서도 사실 놓쳤던 기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해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더 랩 H의 김호 대표님과 함께 김호 대표가 번역한 메이커의 뚝딱뚝딱 목공 도구라는 책을 살펴본다는 명분 하에 목공 얘기만 잔뜩 하고 책 얘기는 정말 조금밖에 안 했는데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네. 책 얘기를 조금 더 네. 하면서 또 목공 관련 수다 더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호 선생님 오랜만에 반가웠습니다. 반가웠습니다.